안녕하세요. 반신욕이 비만 남자 대학생의 체성분 변화 및 적혈구 침강 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는 남자 비만 대학생인데요. 20대 초반에 속초시에 거주하는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반신욕을 6주 동안 하루 30분씩 한 다음에 체성분 변화, 적혈구 침강 속도 변화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척산 온천 대욕장에서 반신욕을 했네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은 이제 4가지가 있는데 통계적으로 전부 다 유의하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체중부터 보면은 실험 전에는 78.5kg이었는데 반신욕을 한 다음에 6주 후에 75.4kg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1kg 감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차례대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은 비만 관리에 반신욕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내려가서 이제 보면요. 자, 먼저 이제 비만이라는 것은 건강에 장애를 줄 만큼 과도한 양이 지방이 체내에 축적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은 영어로 오베셀이라고 하는데요.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체중은 많이 나가는데 근육량이 증가했고 지방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으로 부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체질량 지수라고 하는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하는 BMI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서양 같은 경우에 이게 30 이상,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를 합니다. BMI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바로 이제 체중이 있죠. 이거를 신장으로 이제 나눠주는 겁니다. 이제 저로 예를 들면은 이제 신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거에 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체중 킬로그램으로 나눠주면은 요게 이제 BMI 수치가 됩니다. 여기는 자기 키에 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킬로그램은 자기 몸무게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구하는 게 BMI다 라는 거 되어 있고요. 이게 바로 비만을 판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BMI는 한국말로 신체 질량 지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신장과 체중의 비율이죠. 분모가 신장이었고 분자가 바로 요 체중이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의 체지방량과 상관관계가 크다고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체지방이 뭐냐? 체지방은 인체에 있는 지방을 지칭하는 건데 이것도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랑 피하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률이 15에서 20%, 여성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많습니다. 20에서 25%가 체지방률이 되겠습니다. 구하는 방법을 보면은 알겠지만은 BMI가 따로 뭐 연령이나 성별, 뭐 체격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대 초부터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BMI 기준으로 서양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비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게 아시아 태평양 비만 진단 기준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비만 1부터가 25 이상부터 비만 1으로 보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체지방률이 평균보다 높아지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혈관계 질환 위험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왜 비만이 생기느냐? 그거는 이제 오랜 기간에 걸쳐 가지고 에너지 소비량 이거랑 에너지 섭취량 비교를 했을 때 소비량보다 섭취를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때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비만이 유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쓰는 것보다 더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된다라는 점이고요. 국제비만전문위원회는 이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2025년에는 전 세계 3분의 1이 비만 환자가 될 것으로 예상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은 측정한 게 아까 1번은 체중이었는데 2번은 이제 BMI 지수도 측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볼 거고요. 그다음 3번은 이제 부종지수라고 있는데 부종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수분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체 조직은 세포랑 세포가 있는데 그 사이에도 공간이 있죠. 이제 간질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간질에 수분이 축적된 것이 세포의 부종. 이게 대부분의 부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적혈구 침강 속도인데 여기서는 이제 보지 않을 겁니다. 반신욕이 뭐냐? 할프 베스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는 차갑게, 발은 따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신에 이제 따뜻한 혈액, 그 다음에 상체에는 차가운 혈액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대류 현상이 일어나게 돼서 혈액 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대류 현상이라는 것은 여기 보다시피 이제 가벼운 것, 그러니까 더운 물은 여기 빨간색으로 위로 올라가고 여기 차가운 것은 파란색 아래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섞이게 돼서 우리 몸에 이제 혈액을 생각해 본다면 따뜻하게 밑에서 데워진 혈액은 위로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머리 쪽에 있는 차가운 혈액은 또 밑으로 내려가서 하면서 이제 잘 혈액순환이 돌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순환 촉진, 그 다음에 또 체내에 있는 노폐물이랑 독소가 땀과 함께 배출이 되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리서치 디자인으로 이제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바디 컴포지션 있는데 이제 웨이트, BMI, 바디 팻, 뭐 WHR,
뭐 요거는 이제 부종이죠. 이렇게 있고 듀레이션을 보면은 스타트는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위크. 그래서 보면은 이제 유의 수준은 0.05에서 양측 검증을 하였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 대상자는 비만이 20대 초반 대학생이라고 했었잖아요. 남성 대학생. 그래서 이들의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보면요. 이제 제너럴 캐릭터리스틱스 보면은 이제 에이지가 21.5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헤이트가 168.2. 그다음에 웨이트가 78.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입원해서 BMI 지수를 봤잖아요. BMI 지수가 낮아지려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하이트는 키니까, 신장이니까 이거는 뭐 줄어들기는 힘들죠. 그 웨이트가 줄어들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하이트였고 여기가 웨이트였으니까 요게 줄어들면은 BMI 지수도 줄어들 거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78.5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또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또 보면요. 이제 체성분 변화에 대한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78.5kg이었죠. 웨이트가. 근데 이게 6주에는 75.4kg으로 3.1kg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BMI 지수도 실험 전에는 32.9였는데 이게 28.0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너럴 캐릭터리스틱에는 체지방 없었지만 체지방도 보면요. 여기 34.2%였는데 요게 6주 경과 후에는 31.6%로 감소를 했고 P-밸류는 0.05로 이제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가 이제 허리 엉덩이 둘레비였는데 0.95%에서 0.87%로 감소를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종 같은 경우에도 0.45%에서 0.33%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성분 분석에 사용된 항목 모두가 통계적 유의성, 그러니까 0.05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확보를 한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데이터가 여기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트도 이제 P-밸류를 보면은 다 0.05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이 표 내용은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웨이트, 뭐 BMI, 바디팻, WHR 이렇게 부종.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비만 관리에 반신욕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라고 결론이 이끌어져 나옵니다. 여기에 그렇게 내용이 딱 나와 있죠. 이상으로 해서 반신욕이 비만 남자 대학생의 체성분 변화, 그리고 적혈구 침강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봤는데요. 척사온천 대욕장에서 6주 동안 하루 30분 반신욕을 한 결과들을 보니까 다 통계적 유의미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체중 같은 경우에 78.5에서 75.4로 감소를 했고, BMI 지수도 마찬가지 감소를 했고, 허리 엉덩이 둘레비도 감소를 했고, 그 다음에 부종 지수도 감소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비만 관리에 반신욕이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결론까지 끌어내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